안녕하십니까. 페트롤전독의 함윤호입니다. 올 한해도 저희 페트롤전독은 광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소수의 목소리가 다수에 가려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전라북도 곳곳을 누비며 현장의 소리를 담아왔습니다. 페트롤전독 함앵커 간다. 오늘은 그동안 방송해온 내용 중에 다시 한번 관심을 두고 봐야 할 사안들, 또 소소하지만 의미 있는 삶을 만들어가고 있는 우리 이웃들의 이야기를 다시 한번 전해드리겠습니다. 함께 들어보시죠. 남부시장 도깨비시장의 상인분들을 만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몇 시 나오셨어요? 새벽에 이렇게 일찍 나오시는 것 같은데 제일 먼저 나오셨어요? 몇 시 정도나 나오셨어요? 3시. 3시요? 응. 와. 3시 일찍 나오면 2시 반. 2시 반. 2시 반에 나오시면 손님들이 오세요? 그지? 와. 우리는 도매로 오니까 뛰어다 파는 사람들. 아, 장사하시는 분들이 어머님 물건 사러 오시는구나. 상에 넣어주고. 네. 오늘은 뭐뭐 가지고 나오셨어요? 시금치, 삼척, 시금치. 여수서 오는 거. 이게 그러네요. 맛있어요. 아. 야, 2시 반에 3시에 일찍 나오셔, 충분히. 저희도 오늘 어머니 같은 분들 만나려고 원래 이렇게 일찍 안 나와요, 저희도. 근데 이제 새벽에 문을 여는 분들 어떤 분들일까? 올해로 몇 년째 하고 계세요? 거짓 많이 됐지. 거짓 30년. 30년. 야, 빠지지 않고 하루도 빠지지 않고 이렇게 새벽에 2시 반 3시면 나오신 거예요? 그러지. 이 다리, 이 자리가 어머님 자리인 거예요, 그러면? 예. 와, 올해는 어떤 소망을 비셨어요? 건강이 제일이지. 그보다 건강이 제일이지. 네. 건강 잃으면 다 잃으니까. 네. 새벽에 이렇게 일찍 나오시면 그래도 건강하시겠어요. 네. 일찍 일어나시고 또 뭐 중간에 또 맛있는 국밥 한 그릇 또 드시고. 국밥은 이제 집에 가서 밥 먹지. 이게 하루에 자리야 한 끼, 많이 먹으면 2끼. 아침밥은 이제 못 먹지 거의. 이러고 들어가면은 한 이제 11시. 우리는 이제 봄에 오니까 한 10시 끝나면 11시, 12시 되니까 그때 가서 이제 밥 먹고. 작년 한 해, 재작년 한 해 2년 동안은 코로나와 함께 했습니다. 많이 힘드셨죠? 그러지요. 덜 되지요. 장사가. 그래도 어떻게 보면 아무리 코로나 바이러스가 강해도 이 새벽 시장, 이 도깨비 시장은 코로나가 오질 못할 것 같아요. 이제 이런 데서는 많이 안 거서 그지. 이제 노점이고 툭 터졌고 이제 모여서 먹는 데가 아니고. 그렇죠. 그러니까. 그리고 지금 이렇게 마스크도 잘 쓰고 계시고 탁 트인 공간 안에서 오고 가는 이제 손님들이 대부분 단골 손님이어서 사갈 것만 딱 사가시고. 네. 재미는 있으시겠어요? 재미 여수까지 갔다 와야 돼 물견띠로. 우리가 이제 다녔는데 우리 아저씨하고 저하고 다녔는데 이제 나이가 있고 이제 아저씨가 힘드니까 이제 거짓 50대는 아들이 막내가 이제 물건 해가지고 이제 또 저 하는 이제 지금 젊은 사람들 일거리가 없잖아. 그게는 이제 애들 키우면서 먹고 살아야 하니까 그것이 이제 또 하는 일이 우리가 이제 팔아서 거들어주고. 많이 파세요. 아니 네. 뭐 어디 가시려고 여기서 지금 옷 갈아입으신 거예요? 생선팔로. 생선. 여기서 잠깐 쉬어 가시는 공간이네. 불도 있고 하니까 따뜻하니까. 앞치마 입니라고. 예. 올해로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74살. 야, 그러면 언제부터 하셨어요? 31살 먹어서부터. 그러면 34년. 40년이 넘었지. 40년이 넘었지. 아, 그렇네요. 31살에 시작하셨으니까. 거의 뭐 이 남부시장에 살아있는 전설이시네요. 옷장사도 하고 수프도 해보고 이제 근데 수프가 뜯긴 게 이제 이거 된 거지. 아, 그렇죠. 아무래도 대형마트나 여러 이제 온라인으로 주문하시는 분들 많아지시니까 장사가 안 되셔서 이제 새벽 시장, 이 도깨비 시장에서 생선을 이제 파시는 것 같아요. 많이 팔리세요? 조금씩. 뭐 얼마나 많이 팔려. 장사 하나 둘이 하지. 겁나게. 그래도 식당 하시는 우리 사장님들이 도깨비 시장 오면은 물건도 좋고 믿을 수 있다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식당이 안 돌아간 게 주다 장사가 안 돼. 예전 같지 않아요? 그러면 코로나가? 같지 아니요. 영업집이 잘 돌아가야 다 장사가 잘 돌아간디. 주다 식당들이 안 돼 버린 게 뭐 얼마나 돼. 예. 오늘 따뜻하게 입으셨어요? 예. 새벽 추워요. 지금 영하 5도 정도 나가는 것 같은데. 영하 5도. 예, 예.
그래도 모자도 쓰시고 귀마개도 하시고 마스크 쓰시고 장갑 쓰시고 완전 무장하셨습니다. 올해 바라는 점 있어요? 아 장사 잘 되고 몸 건강하면 되지. 그래요. 응. 네, 수고하세요. 고맙습니다. 많이 파세요. 네. 기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원래 이제 첫 차 오늘 시작하시는 것 같아요. 예. 이거 6시 15분에 첫차 시작합니다. 예. 그러면 차고지에서는 몇 시쯤 나오시는 거예요? 차고지에서는 보통 종점 오기 30분 전에 거의 나오고 있습니다. 예. 오늘은 완주군 이서면 면사무소 부근에서 첫 출발을 하는 우리 김일두 기사님의 차가 되겠습니다. 첫 차에 사람들 많이 타시나요? 보통 많이 타는 코스가 따로 있고요. 저 제일 첫 차가 원래 좀 많이 타시고요. 예. 그 다음에 좀 두 번째 차는 좀 덜 타는 편입니다. 예. 새벽에 이렇게 항상 문을 여십니다. 일찍 출근해서 하루 일과를 시작하시는데 그 기분은 어떠세요? 뭐 매일 똑같죠. 일단은 일을 할 수 있다는 즐거움이 있고요. 그 다음에 항상 건강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또 손님들의 친절한 마음으로 대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버스 안에도 공기가 차가워서 우리 기사님 안경에 서리가 찼습니다. 지금 닦고 계시는데 얼마나 오늘 추운 날씨인지 여러분들 아마 이해가 되실 것 같습니다. 버스 기본 요금이 얼마인지도 모른 채 살고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승용 자가 운전을 하다 보니까 정말 저도 오랜만에 버스를 타봤습니다. 버스가 굉장히 크고요. 오늘도 우리 전주 시민분들 또 원주 군민 많은 분들이 이 버스를 이용하실 것 같습니다. 참 안전하게 여러분들을 모셔다 드리고 여러분들도 우리 기사님 수고하신다는 말씀, 감사하다는 말씀 해주시면 큰 힘이 날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저희도 손님 여러분들 안전하게 모실 수 있도록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광장의 목소리를 듣습니다. 소수의 목소리가 다수에 가려지지 않게 현장으로 가겠습니다. 페트롤 전북 하멘커가 간다. 자, 이번에는 참여자치군사시민연대 유재임 사무국장님을 만나서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유재임입니다. 2017년 군산조선소가 중단됐고 군산 GM이 폐쇄가 됐습니다. 그로 인한 협력업체들의 도산까지 많은 분들이 떠났고 인구도 줄어들고 있고 그 과정들을 좀 시민단체로서 지켜보셨는데 어떠셨어요? 일단 많은 분들이 지역을 떠나야 된다고 고민하는 자체가 지역 이게 군산에서 같이 살고 여기서 군산이 좀 더 좋은 도시가 돼서 함께 사는 공간이기 바라는 시민단체 입장에서 너무 아쉽기도 했고 그렇다고 새로운 일거리나 새로운 자기 삶을 위해서 떠나는 분들에게 가지 말라고 할 수 있는 조건이 아직은 없으니까 그것도 뭐 붙잡을 수 있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저는 사실은 그런 뭐 청산이 나오고 있는 것 자체도 긍정적 신호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기업이 하는 일에 뭐 지자체라든가 이런 기관들이 애를 쓰고 있는 모습. 근데 사실은 기업은 이윤에 따라 움직이기 때문에 본인들에게 이윤이 없다면 사실은 약속도 그냥 깨버리잖아요. 그래서 긍정적인 신호를 해석하지만 여기 이것이 다라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그리고 양질의 일자리를 원하지만 양질의 일자리가 사실은 쉽게 나오진 않고 있잖아요. 사실 그런 속에서 그래도 계속해서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과정들이 저는 우리 시 내부에서 아니면 시민 내부에서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그거의 청사진만 막 기다린다고 해서 다 이루어질 것 같지는 않아요. 그리고 또 어느 순간 문 닫고 나가면 우리에게 오는 상실감은 첫 번째보다 더 큰 상실감을 안겨줄 수 있고요. 그렇다고 좀 생각합니다. 모든 지자체가 대기업 유치를 원하지만 사실은 대기업은 자기가 필요한 곳에 가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산업단지를 갖고 있고 그렇다면 산업단지 안에 어떤 기업을 들여서 지역 주민이 좋은 일자리를 갖게 할래 이런 고민이 전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계속 군산은 지난 20년을 생각해 보면 큰 기업 유치에 환영하고 축포를 터뜨리긴 했지만 그 기업들이 나가면서 그 받았던 문제점들은 다 시민들이 입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기업은 나갔고 거기서 일했던 사람들은 직장을 잃고 또 새로운 직장을 찾아가는 시간들 그 안에서의 저는 직장보다는 사람이 마음의 상처도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새로운 길을 가는데 더 어려움이 되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하거든요. 지자체가 뭐 나름대로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고 있는 모습이 있지만 그래도 조금 더 내실을 기할 수 있는 방향 측면에서 제안을 해주신다면요.
저는 설익인 걸 터뜨리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지자체나 정치인들이 뭔가 했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려고 자꾸 희망 고문이라고 하잖아. 이런 걸 계속 하다 보니까 실제로 되지도 않았는데 된 것처럼 인식하고 있기도 하고, 그리고 그런 것 때문에 계속 될 거야, 기다리면 되라고 하는 이런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정치인이나 지자체가 좀 무르익을 때까지, 아니면 준비가 됐을 때 그런 얘기를 꺼내서 이게 진짜 현실 가능성이 있구나라는 이런 얘기를 만들어 가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있습니다. 이 시리운 겨울이 지나고 나면 따뜻한 또 봄날이 오듯이 군산 경제도 그런 따뜻한 봄날이 올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많은 분들 좀 함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유재임 삼양자치 군산 시민연대 사무국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광장의 목소리를 듣습니다. 소수의 목소리가 다수에 가려지지 않게 현장으로 가겠습니다. 페트롤 전북 함앵커가 간다. 자, 함앵커 간다. 이번에는 아파트 현장을 찾아왔습니다. 건설노조 부지부장을 맡고 계신 우리 지부장님을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부지부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지금 일하시고 계시는 현장에 저희가 찾아왔습니다. 몇 시부터 일을 시작하세요? 아침 7시에 시작해서 저녁 5시에 끝납니다. 아무래도 건설 현장 안전이 최우선일 텐데 광주의 아파트 붕괴 사고를 보셨어요. 남의 일이 아닌 내 일처럼 느껴지실 것 같습니다. 안타까운 일이고요. 이거는 예견된 일이거든요. 공사 공기 앞당기고 적정 단가 보장 안 하고 이러다 보면은 비용의 문제가 발생을 해요. 결국 단가 우려치기나 이런 문제들이 결국은 이 빨리빨리, 그리고 이제 안전 불감증 이런 것들이 다 합쳐져 갖고 이런 문제가 발생했는데, 현대 산업개발 회장님이 사퇴하시고 이런 사태까지 오셨는데, 그런다고 해서 이런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엔 노동자 입장에서 보면 각종 사고 원인들이 그렇게 새롭지 않다. 사퇴한다고 해서 해결되는 게 아니다. 어찌 보면 다시 기본으로 돌아가서 꼼꼼히 단계 좀 살펴야 된다, 이런 말씀들을 하고 싶으신 거죠. 감리가 전체를 다 관장하신다면 이런 일이 절대 일어나지 않죠. 예를 들어서 외국인 감리들은 현장에 상주하면서 계속 현장을 돕니다. 근데 저희는 이 현장에서 감리를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행정에서 관리 감독하는 차원이 있을 텐데, 형식적인 것이죠. 현실적으로 이 현장에서 일어나는 것들을 제대로 관리 감독하려면 현장에서 필드에서 뛰어야 됩니다. 그런데 책상에서 앉아가지고 계획한다고 그것이 제대로 체크되고 실현되는지를 확인하지 않는다면 공연불에 불과할 것이죠. 지금 현장에서 일하고 계시는 우리 이의승 건설노조 부지부장님 말씀 들으면서 제발 그 말씀이 100% 사실이 아니기를 바라는 우리 청취자분들, 도민들 많이 계실 것 같습니다. 그날 광주에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은 죽으려고 가지는 않았을 겁니다. 가족들의 생계를 책임지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위험한 현장에 간 건데, 지금 국가에서 정한 안전기준만 제대로 실행되고 제대로 관리 감독된다면,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다단계 하도급이랄지 단가 우려치기, 그리고 빨리빨리 이게 다 청산되면 안전해지지 말라고 해도 안전해질 겁니다. 안타까운 일입니다. 광장의 목소리를 듣습니다. 소수의 목소리가 다수에 가려지지 않게 현장으로 가겠습니다. 페트롤 전북 함앵커가 간다. 후드라고 하죠. 지금 저희 환기 시설이 단 하나 그거밖에 없어요. 이제 저희가 의지하는 게 후드 그거밖에 없긴 한데, 그 풍속 자체가 저희가 작년에 노조에서 요구해서 한 전라북도 20여 개 학교를 선정해서 이제 작업 환경 측정 이거저거 다른 유해 물질이랑 하니라고 했어요. 단 한 군데도, 전라북도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도 이 풍속이 기준에 미치는 곳이 단 한 군데도 없다는 게.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풍속이라면 빠져나가는 그 바람의 힘이 있어야만 이 안에 공기가 나가는데, 이게 거의 유명무실할 정도로 약하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그렇죠. 개교한 지 얼마 안 되는 학교도 마저 기준 이하로 나왔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오래된 학교들은 어쩌겠어요. 단 하나 그 후드, 저희가 급식실에서 일하는 거는 그 후드에 다행히 다 빨려 나가겠거니 하고 믿고 일을 하는데 그 상황인 거죠. 보통 이제 학교마다 급식의 인원수가 학생 수에 따라서 다르긴 합니다만,
상당히 많은 양의 요리를 해야 되는 게 학교 현실이잖아요. 그 이제 조리 과정에서 말씀하실 내용이 많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단 불에 가까이 있기에 위험한 상황이 노출되어 있는 부분도 있고, 또 유해물질 부분도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흔히 뭐 생선이나 튀김 이런 거 요리할 때 나오는 유해물질도 이야기를 하고 있고, 아울러서 이제 그 가스를 연소하다 보니까 가스에서 나오는 유해물질도 있고 여러 가지, 아까 말씀하신, 그래서 이제 환풍기라고 하는 후두가 그 역할을 해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말씀도 하고 계시고, 종합적으로 한번 좀 들어볼게요. 먼저 본인 소개부터 좀 해주시고요. 저는 급식실에서 16년 근무하고 노조에 나온 지 한 1년 반 정도 됐어요. 네.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우리 집에서 요만한 가스만 켜도 막 공기청정기 달고 무슨 저기 빨간불이 올라왔네 저렇네 하잖아요. 근데 이제 그거하고 비할 바가 아닌 큰 화구가 있는 거고, 또 저희가 학교 급식이라는 게 가장 메뉴 선호도가 좋은 게 튀김, 전, 이게 애들이 다 좋아하는 거기 때문에 의외로 일주일에 나가는 횟수도 그런 종류가 좀 많아요. 기름을 사용해서 튀기고 부치고 볶고 하는 작업이. 그러면은 이제 저희가 근무를 하게 되면 요만한 큰 솥단지에다 기름을 붓고 거기서 이제 작업을 해야 되는데, 이게 작업을 하다 보면 어쩔 수 없이 이게 솥단지면 최대한 가까이 몸을 밀착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네네, 그럼 그렇죠. 몸을 밀착을 하게 되면, 왜냐면 그 안에 음식들을 막 띄고 뭐하고, 기름 속에서도 저희가 탕수육 같은 거는 일부 저기 넣어놓고 거기서 또 작업이 안 들어붙게 작업을 또 해야 되니까 최대한 밀착을 해야 되면, 밑에는 큰 가스가 내 몸을 타고 올라가죠. 기름 펄펄 끓는 그 요즘 조리흠이라고 해가지고 그렇죠. 발암물질을 얘기하는 그 기름에서 나오는 그 흠은 어쩔 수 없이 저를 타고 후드로 빨려 들어가요. 네, 그러니까 이제 지금 현장에는 이 후드 자체가 캐노피형으로 이렇게 돼 있는 건데, 이제 저희가 환기시설 그 가이드라인 자체도 해서 다른 방향으로 좀 바꿔야 되긴 한데, 급식실 작업이라는 게 불하고 제 몸이 거의 밀착을 해서 근무를 하는 게 거의, 저는 더 그래요. 저는 그렇네요. 전파는 여기 있기 때문에 우리 몸이 있으면 여기 안에 있는 걸 뒤집거나 그 안에 음식을 만지려면 최대한 몸이 내 불하고 가까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이런 학교는 무조건 위생을 중점적으로 하잖아요. 위생 점검이라는 것도 뭐 저기 분기별로 있기 때문에 청소를 진짜 목숨 걸고 하시는 선생님들이기 때문에 조금 더 뜨거운 물을 사용해서 하시고자 해서 끓는 물을 이용해서 청소도 하시고 이 설거지도 하신단 말이에요. 그 상황에서 뜨거운 물이 엎어져서 이 장화 속으로 물이 들어가고, 그다음에 장갑 위로도 올라오고 해서, 그래서 저희가 지금까지 요구했던 게, 우리가 배치 기준을 좀 낮춰서 우리 지금 강도 높은 근무 환경을 좀 바꿔달라. 지금 당장 바꿔야 될 사업인데 그게 아마 예산하고 수반된 상황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교육 공무직원이 조리 실무사를 포함해서 40여 개 그렇죠. 직종으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지난번 단체 협약을 통해서 장기 재직 휴가, 방학 중 비상시 직종의 근무일수 확대, 그리고 유급 휴가 신설 등 처우 개선에 노력을 했고요. 또한 그 교육 공무직원들의 학습 동아리, 상담 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자율 열수도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이렇게 상호 신뢰와 소통을 바탕으로 단체 교섭 등에 적극적으로 임해서 노동 여건, 처우 개선에 최대한 노력할 것입니다. 그분들을 지원하고 처우를 개선해줌으로 인해서 학생들이 보다 행복한 학교 생활을 하는데 또 일조하실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전북교육청의 한성아 대변인과 말씀 나눠봤습니다. 광장의 목소리를 듣습니다. 소수의 목소리가 다수에 가려지지 않게 현장으로 가겠습니다. 페트롤 전북 하멘커가 간다. 얼마 전 일가족이 숨진 가스 중독 사고 무주군인데요. 이 사고가 일어난 이후에 무주군이 재발을 막기 위해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안전점검에 나서서 오늘 그 현장을 함께 취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주머니 계실 거예요. 가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유, 안녕하세요, 어머니. 네, 네, 무주군에서 나왔습니다. 가스 전기 보일러 점검 나왔습니다.
지금 보통 저기 이제 타이머인데 예. 가스불을 켜놓고 뭐 밖에 나갔다가 이제 깜빡했을 때 예, 예. 시간을 맞춰놓으면 더 이상 그 시간 이후에는 이제 가스가 제어되는 그런 예, 예. 장치인데 지금 고장 난 건가요? 네, 이게 고장 났네. 시간이 까지더라고. 안 꺼져? 안 꺼져? 그냥 그때 한번 연기가 났어. 한번 연기가 났었어요? 렌디를 깜빡 안 끄갖고는 그 저 장치가 고장 난 걸 알고는 계시죠? 모르겠어요. 아니 왜냐면 가스레인지가 아무것도 몰라요. 시간이 지나면 꺼져야 되는데 지금 안 꺼져서 한번 이렇게 태워 보신 적도 있어요? 예. 때는 꺼지는 것도 있는데 때는 안 꺼져. 어머님 그러면 댁에서 혼자 생활하세요? 예. 아무래도 가스 불 켜놓고 멀리 가시면 안 되겠어요. 왜냐면 가스 시간 조절 장치가 지금 고장이 나 있대요. 그러면 오늘 이제 점검을 해야 될 것 같고 불안하시잖아요. 늘 항상 좀 불안한 게 어떤 거세요? 그런 것도 불안해요. 불날까봐 걱정. 전기가. 가스가 가장 걱정이시고. 예. 보일러는 지금 뭐 사용하세요? 기름요. 기름 보일러. 예. 애들이 잘 안 오거든요. 여간에서. 자녀분들이 잘 안 오시니까. 그러면은 저 연통, 배기통 이런 것들 어머니가 보실 수가 없으시잖아요. 아무것도 몰라요. 그런 거 몰라요. 가스 화재 위험이 있어서 그을렸네요 보니까. 예, 많이 이제 덤비를 놓으면 예. 불꽃이 있기 때문에 많이 걸린 상태입니다. 이거 좀 점검을 해서 좀 안전하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 지금 화목불 저기 구두라고 보일러를 같이 쓰고 계시잖아요. 요 불 때는 부엌도 있구만요. 안돼 가라앉아 갖고 그전이 네. 쓰르스 쫓아 갖고 할아버지가 이제 기름 많이 든다고 얘기를 이렇게 집필 때는 채웠는데 뜯었어요. 그래 그냥 쓰르스 쫓아 갖다 이 씹어서 했더니 바로 그대로 가라앉아 갖고 불 못 떼요. 떼시지 마세요. 떼시려면 저 일산화탄소 탐지기를 다르셔야 돼. 구들이 못 떼요. 예, 그러니까 구들이 그 틈새가 생기면 일산화탄소가 방으로 유입되거든요. 그때는 그대로 가라앉아 버렸어요. 예, 그쪽으로 떼시면 안 돼요. 지금 이게 연통. 예, 연통의 열이 그 가동될 때는 약 300도에서 600도에 그 열이 나거든요. 그래 인화물질이 굴뚝에 데이면 절대 안 되는데 지금 인화물질이 여기 돼 있기 때문에 지금 이게 녹아 있거든요. 지금 녹아서 여기에 지금 붙어 있을 그러니까 어머니 이게 비닐이 연통에 녹아서 이렇게 붙었어요. 이게 바람 들어온다고 그리 찡기났어요. 그랬다. 그 틈새가 많아고 바람 들어간다고. 여기 지금 뭐 물건들을 좀 많이 놓고 있어서 들어오기도 불편한데 한번 점검하기가 쉽지 않으신데 오늘 아니었으면 또 이거 참 위험한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었던 그런 상황이네요. 제가 이 비닐은 거둘게요. 예. 대략 이 정도면 이게 지금 2011년 1월로 시공연월일이 나와 있는데 그러면 11년 정도 됐다는 말씀이시네요? 예. 지금 점검하시는 건 어떤 기계입니까? 이거는 일산화탄소 탐지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댁에 일산화탄소 탐지기가 있을까요? 댁에는 없죠. 저희가 점검하는 점검 요원들이 이제 갖고 다니고 이렇게 이음 사이에 여기 가스가 새는지 안 새는지는 이렇게 그 촛불이나 나이탑불을 켜면 그 만약에 가스가 새면 이 불이 꺼집니다. 지금 여기서 약간 새잖아요. 네, 지금 여기 끓음이 약간 나왔었거든요. 이게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상태잖아요. 이런 상태는 가스가 새는 거예요. 네, 지금 불이 꺼지죠. 오히려 불이 타야 되는데 불이 꺼지는 건 그렇죠. 일산화탄소가 나오기 때문에 산소가 없기 때문에. 산소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음새가. 그러면 이 댁은 지금 위험하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이제 보일러실이 별도로 돼 있기 때문에 크게 위험은 안 하는데 이 부분을 다시 그 새지 않게 매듭을 지어야 되겠네요. 어머니 오늘 점검 받기를 잘하신 것 같아요. 나는 해당이 안 된다고 먼저 잘 먹고 해갖고 그래갖고는 막 그래서 왜 어떻게 해당이 안 되냐고 막 일자리에서 그랬었어요. 그랬더니 됐더라고요. 됐는데 남자도 없고 이렇게 노인이 아무것도 지금 모르고 사는데. 어머니 아무튼 오늘 점검을 그래도 다 해주셔서 많이 이제 보완이 됐어요. 그러니까 안심하고 생활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건강하시고요. 고맙습니다. 이제 점검하시는 걸 저희가 쭉 보면서 저도 공부가 많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을림은 육안상으로도 저희가 분간할 수가 있는데 일산화탄소가 새는지 안 새는지 오늘 우리 선생님 가지고 다니시는 기계가 있잖아요. 이걸 각 가정에서도 사용할 수가 있는 거죠? 네, 사용할 수 있는데 이거는 이제 그 농도를 측정하는 것이고 그
가정에는 그 일산화탄소 경보기라고 해서 그 시중에 팔고 있습니다. 그거를 이제 가스 보일러는 2000년도부터 그 보일러실에 의무적으로 달도록 돼 있거든요. 근데 기름 보일러는 그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보일러실에 달던 그 주로 사용하는 거실이라든지 안방에. 그러면 기름 보일러의 경우는 이 모든 관리와 책임을 그 가정이 지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시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아 근데 원래는 이제 저희가 그 허가업소에서 보일러를 달도록 되어 있습니다. 있는데 이제 그 허가업소에서 달아서 그 시공 확인서를 그 시공협회에서 발부하도록 돼 있었었는데 그 세무 간사 그 조치 이후 그 법은 있는데 그 누구도 그거를 지적하거나 점검을 하지를 않고 있습니다. 일산화탄소가 얼마나 위험할까. 요즘 이제 캠핑하는 분들이 많이 늘어나서 텐트 안에서 실험을 해본 영상을 제가 보게 됐는데 이게 이제 무색무취잖아요. 예. 그러다 보면 이게 쉽게 알아채기가 쉽지 않은데 특히나 이제 뭐 수면 상황에서는 더 그렇고 이 실험 결과를 보니까 1, 2분 만에 두통과 메스꺼움 증세를 보이고 15분 만에 이게 뭐 치사량,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정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긴 시간이 아니에요. 일산화탄소는 굉장히 위험한 물질입니다. 이제 농도에 따라서 몇 ppm이냐에 따라서 그 순식간에 들어가는 순간에 바로 그러니까 산소가 그 17% 이하 정도 떨어지면 그 바로 들어가면 바로 그 저기 사망하는 그런 그 농도에 따라서 이제 차이가 좀 있습니다. 그러면 일반 가정에서 조금 춥더라도 환기를 어느 정도는 좀 시켜야 되지 않을까. 물론 이제 일산화탄소가 배출이 되지 않는다면 그럴 필요는 없지만 점검이 안 돼 있는 상황에서 이 창문을 좀 열고 닫고도 차이가 좀 크겠습니다. 크기도 하는데 그 날씨가 저기압이라든지 새벽 같은 경우에는 그 환기가 잘 안 되기 때문에 그 최고의 방법은 일산화탄소 탐지기를 가정마다 그 다 부착하는 것이 최고 안전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 꼭 본인의 가정뿐만 아니라 이웃 주변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 취약계층 계시면 이런 경보기가 있는지 함께 좀 살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화재가 났을 때 뭐 이웃집에도 당연히 그 화재로 연결될 수 있고 또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이 이번 무주 무풍면 사고를 통해서 저희가 확인을 했기 때문에 함께 점검하시고 이번 게 좀 살펴보시는 게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광장의 목소리를 듣습니다. 소수의 목소리가 다수에 가려지지 않게 현장으로 가겠습니다. 페트롤 전북 함앵커가 간다.